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이제 앞으로는 안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경제 석학들이, 세계 석학들이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네요. 근데 뭐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당장은 안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물가 저금리도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금방은 아닐 거죠.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이루어지진 않지만 사이클은 언제든 되돌아온다. 뭐든 영원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저물가 저금리가 되게 당연하고 평생 그렇게 지속될 것만 같았죠. 근데 지나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물가 저금리도 다시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바뀌어가는 게 지금의 시기인 것 같고, 이 또한 당장은 이렇지만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다시 내려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보면 2015, 2016년쯤까지 이제 무지하게 내려갔던 것들이 거점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다시 반등해서 2024년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 가파르게 오르기만 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건데, 대략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4년 5년간은 계속 부동산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 안 가지고 안 산다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 상품의 가격은 알아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거래가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되게 오래 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욱 아마 그 집값 하락이 금방이 아니라 제법 긴 기간 동안 지속된다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가 대출 중단, 대출 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돈이 이제 너무 시중에 풀리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대출을 이제 쪼이면요, 부동산은 상당수가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로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이죠.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게 침체가 된다는 얘기. 그냥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집값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집값은 내려가는 상황에 이제 맞추어서 다른 이제 상품들의 가격도 변동이 있는 거죠. 당장 이제 밥값 올라가고 이제 교통요금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각종 세금들이 이제 부담 커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부동산을 사는 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아 사는 거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밥을 먹어야 되는 일은 내 눈앞에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길게 생각할 수 없고 당장 눈앞의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나면, 다 쓰러지고 나면 이제 슬금슬금 이 물가도 내려가고 이제 금도 내려갈 겁니다. 그게 금방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기준금리 내리면 이제 시중금리도 바로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바로가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이 기다리는 걸 되게 하기 힘들어합니다. 조급해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시험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값이 금방 나오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금방 뭔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힘들죠. 견디기도 힘들고 기다리는 건 더더욱더 고통스럽고 되게 이제 가슴 쫄려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과정이, 인내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버티는 놈이, 못 기다리는 놈이 이제 다 무너지고, 제일 오래오래 기다릴 줄 아는 이가 나중에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와신상담한 이가 나중에 그 자신의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공, 이 강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가 더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이제 성과를 이루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가짐이, 그런 태도가 있어야 지금의 이 어려운 이 처지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망가진 이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정도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매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껴야 되고, 그래서 절약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대비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 대응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소비를 미친 듯이 줄여서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밥을 한 끼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다못해 5천원 만원이라도 내 통장에, 내 지갑에 그 돈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어디 나갈 때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 없으면 요새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움직이면 다 돈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만큼 거리를 나다니는 일도 잘 없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 TV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서비스나 보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최대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씁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좀 하루빨리 익숙해져서 삶을 살아내야죠. 견뎌야죠. 그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단단해지겠다, 좀 더 강해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자체가 참 녹록지 않고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어떻게 또 강해질지 강구도 해야 되는 거고, 참 많은 걱정들, 많은 고민들, 많은 염려가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지낼 수 있나,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라고 아무쪼록 잘 좀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